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오늘 그 언어 부분 끝나요. 예,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한 이제 2강에서 3강 정도 하면 마무리되고, 해결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안내 드릴게요. 예. 자, 봅시다. 우리 교재 83쪽이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전주까지만 해도, 좀 더운데? 가을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확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씩씩하게 찬물로 못 씻겠어요, 이제. 예, 한 일주 전까지만 해도 씩씩하게 찬물로 팍팍팍 했는데,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살을 뚫는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찬물로 하니까. 그죠? 해병대 출신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해병대 아닙니다. 이것도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뻔했네요. 현역이긴 현역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죠. 83쪽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어문규정 중에 우리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되는 건데 사실은 학교 문법에서는 수능에서도 문제화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능에 직접 나온 적은 없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언어 범주, 문법 범주에서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출제 기조 바뀌고 나서 2회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건드릴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규정 보고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내용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보면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무만으로 적는다. 현용 24자무가 뭐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가지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기본 의문들을 얘기하는 건데 외래어를 표기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쓰이지 않는 의문을 현재 한글에 없는 의문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왜 독일어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발음을 표시하겠다고 없는 의문을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가볍게 보시고요. 2번에 외래어의 한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발음 기호상 F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뭐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읍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상 F는 그냥 안 외워도 돼요. 얘는 그냥 피읍으로 표기를 하고 얘를 피읍 또는 히읗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용하는 범주가 많아지면 표기를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옛날에 주스 이름 중에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보리차 담아놨던 주스병 압니까? 델몬트도 있고 예, 그 주스에 패밀리 주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지금 병 안 나오나요? 병 안 나와요? 유리병은 이제 안 나오나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지 느낌에? 그래서 맨날 보리차하고 결명자차하고 이런 것들 담아놨던 그죠? 근데 이게 영어 패밀리인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응팔 같은 거 보면은 물 이 병에 담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외래어 표기법이 바뀐 게 아니라 이 표기 자체가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F 발음은 여기 따르면 뭐로 적어야 해요? 피읍으로 적어야 되니까 회가 아니라 뭡니까? 패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규정 나왔을 때 적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외래어 표기법에 쓰이는 받침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해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적는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요거 7개 이외에는 받침으로 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규정 나와 있을 때 이거 보고 표기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굳이 한다면. 가나를 맛보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가느다란 물방울하고는 달라요. 그죠? 얘는 가나를 맛보세요 해가지고요. 가나 초콜릿은 아직도 나오죠. 옛날에 그 가나 초콜릿 이미연이 광고했을 때 정말 하긴 또 혼자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저 혼자 아무도 공감 못하네. 이렇게 이미연이 남자 코트품에 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죠?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시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디에 나온다고? 거기에. 응팔 그런 데 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책받침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연예인 초상권 문제가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책받침으로 마구 찍어서 팔았었거든요. 그죠? 코팅해가지고. 하긴 요즘 친구들은 책받침도 안 쓰죠? 아, 이렇게 노트 필기할 때 밑에 플라스틱 판 같은 거 대고. 우리 땐 썼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두어 번 남고 다 나가세요. 왜 몰라, 이걸? 뭐 얘기를 해야. 자, 중요한 건 이제, 가나를 맛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 규정을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티읕 받침 같은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나를 맛보세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초콜릿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이런 외래어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이제는 외울 필요 없고요. 이 받침 7개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기 보면서 틀린 표기라는 거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파열음의 표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왜 국어의 파열음에 뭐가 있나요? 그죠? 공기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물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비읍, 디귿, 기역 같은 게 파열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뭘 쓰지 않는다?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이 된소리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요. 사람의 심성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래어 표기할 때 된소리를 좀 피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껌이나 빵 같은 경우는 원체 오래전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은 관용적인 표기로 오랫동안 써왔던 표기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이를테면은 동남아권 어휘라든가 그런 어휘를 빼고는요. 웬만하면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왠지 이거 뭐라고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 같아요? 가스나 혹은 빨이나 꼬냑이나 그죠? 뭡니까? 카페라고 하는 게 왠지 더 원어 발음에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어쨌든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나라 규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스, 파리, 그다음에 코냑 그리고 카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왜 그 편의점에서 커피 파는 거 보면 이렇게 쓰인 것도 팔죠. 그죠? 물론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쓰인 거 파는데 카페 라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 들어가서 이렇게 써 있으면 안 사 마십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잘 적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된소리 표기만 안 되니까 카페, 그다음에 뭐 라떼가 아니라 라테 이렇게 쓰는 게 외래어 표기법을 정확히 따르는 겁니다. 역시 뭐 4번 같은 거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설명으로 나왔을 때 그 설명 이해하고 그러면 카페 라떼 같은 게 이게 잘못된 표기구나라는 거 인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볼게요. 그다음에 5번 보면 이미 굳어진 외래어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이를테면 규정에 맞지는 않더라도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왔던 것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굳이 억지로 규정에 맞게 바꿨을 때 소통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원래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다른 나라 말의 발음 기호에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1대1로 대응시켜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영어 발음 기호에 1대1로 대응시켜서 만들면 원래는 캐머러가 돼야 되는데 원체 오랫동안 뭐라고 써왔던 거예요? 카메라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배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 보면 뱃맨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배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래어 표기법을 정확히 지킨 겁니다. 그죠? 심지어 다른 나라 언어의 발음 기호에 대응시킬 때 스칸디나비아어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외워서 풀게 하면 안 되는 범주기는 하죠. 그죠?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걸 그 정도 한 200개 정도 외워서 예전에는 시험 대비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보면 동그라미 1번에요. 자, 원지음. 원지음은 현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쓰이는 지역이죠. 자,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는 것도 관용, 오랫동안 써왔던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왜 헤이그 특사할 때 그 헤이그죠? 이 헤이그가 원래는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어 발음에 따르면 하구에의 정도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원체 오랫동안 우리가 영어식으로 헤이그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고요. 시저 같은 것도 영어식 발음이죠. 이거 로마 발음으로는 뭐라고 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카이사르지만은 영어식으로 시저라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카이사르도 맞는 외래어 표기로 인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참고예요. 외울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번역명이 통용되는 것, 동그라미 2번이에요. 번역명이 통용되는 것도 관용을 따른다 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발음 기호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퍼시픽 오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원체 우리가 오랫동안 뭐라고 써왔기 때문에 태평양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굳이 이 말 오랫동안 써왔는데 퍼시픽 오션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블랙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흑해라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지읒, 치읒 다음에는 뭘 쓰지 않아요? 이중 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표준 발음법 할 때요. 표준 발음법하고 이제 한글 맞춤법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뭐뭐 하지 않다가 줄 때 요거 어떻게 줄었어요? 잔 이렇게 줄었는데 원래는 이와 아가 만나면 이중 모음 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적을 때는 뭐로 적어요? 아로 적게 되죠. 왜 이렇게 아로 적죠? 지읒이나 치읒 같은 구개음 다음에는 반모음 이가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모음으로 적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앞에서 배웠던 것이 그렇게 연결되기는 하지만 바로 요거 6번 규정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죠?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 차트 같은 경우도 이중모음 야로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아로 적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이런 것들도 이중모음 여갈이라 그냥 뭐로 적어요? 어로 적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 규정 나와 있으면 응용하는 거 편하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주스라고 했을 때는 이중모음 유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단모음 우로 써가지고요. 주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외래어 표기법은 이것저것 다 나온 다음에 한참 내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기는 할 겁니다. 자, 이번에 대표 빈출 외래어 84쪽이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고요. 아마 이거 복습하실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내가 평상시에 써왔던 게 틀린 게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선생님 외래어 표기법 이거 외우지 않고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인생만을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죠. 랍스터 같은 경우는요. 그죠?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로브스터만 허용했다가 몇 년 안 됐어요. 한 8년 전에 랍스터도 그냥 복수로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현실적인 데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말 규정이니까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1번 같은 문제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죠? 이거 외우는 거라고 안 했죠? 그래서 규정 보고 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바르게 적은 거 몇 번입니까, 이거? 예, 2번이죠. 텔레비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을 적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1번은 케이크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겠어요? 케이크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우리 왜 가나를 맛보세요 말고는 받침으로 적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레포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리포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아니라 뭐예요? 초콜릿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얘는 참고 삼아 보시고요. 40 같은 경우는 출제 키워드 40 같은 경우는요. 만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볍게 보는 거지 반드시 나올 범주는 아니기 때문에 규정 보고 예의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 국어 이제 다른 학원 보면 저는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제가 또 의외로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발을 뻗쳐놓고 있는데 요즘에 국어는 대부분 그냥 실전 문제만 풀고 개념 정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대부분 A부터 차곡차곡 밟은 친구들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냥 독서 문제,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방법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내용도 지문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지문만 잘 읽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풀기는 풀리는데 시간이 단축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조금만 응용돼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하고 예시문제 대강 좀 혼자 풀어보고 나서 이거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되겠네? 라고 하고 나서 마구잡이로 문제만 풀고 대강 정리했다가는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막 문제만 풀어서 고득점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얼마 정도? 한 3% 정도? 그러니까 그냥 국어 원래 잘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이 딴 거는 다 안 되는데 국어 그냥 유독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우리는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거 시간이 있을 때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네, 85쪽 보면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로마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벳 영어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을 때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영어 표기가 뭐예요? SEOU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SEOUL로 나타낸 거죠. 그죠? 이게 로마자 표기법이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시험 문법에 나오는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나라 발음의 자음과 모음에 로마자 뭐가 대응되는지 표로 주고 그다음에 문제화할 수 있는 규정을 밑에서 설명으로 준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표기가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수능은 아니고요. 전국연합학력평가 같은데 한 3차례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지금 우리 왜 딱 보니까 표 나와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표기법 물어볼 때 현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대응되는 표를 주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다만 1번의 기본 원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자, 국어의 뭐에 따라 적는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 형태를 보고 적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적는 거예요? 발음 따라 적는 거죠. 그러면 특정 단어를 봤을 때요.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론에서 의문 변동했고요. 그다음에 표준 발음법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이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응되는 표는 가볍게 주고 있어요. 자, 표는 가볍게만 확인하죠. 자음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죠? 요거 다 뭐예요? 자음 중에 울림소리에다가 히읗 같은 거 나오는 건데 자, 외우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만 접근할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뭐로 적어요? G나 K.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은요. 음운 환경에 따라서 특정 경우에는 G로 적고 특정 경우에는 뭐로 적는다는 거예요? K로 적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뭐로 적습니까? D, T로 적고요. 비읍은요. 그냥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뭡니까? B, P. 시옷은요. S, 지읒은 J 이렇게 적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과 짝을 이루는 된소리죠. 이럴 때 뒤에 걸로 2번 적으면 돼요. 그래서 쌍기역은 뭡니까? KK, 쌍디귿은 뭐예요? TT, 쌍비읍은 뭡니까? PP. 되게 쉽죠? 쌍시옷은 SS, 쌍지읒은 뭐예요? JJ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거센 소리도 그냥 뒤에 걸로 적습니다. 키읔은 뭐예요? K, T읒은 T, P읒은 P. 그 다음에 치읒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뭐로 적습니까? CH로 적는데 다만 우리가 CH가 치읒 발음 난다는 것은요. 그죠? CH예요. 예, 죄송합니다. PP가 아니라 CH. 그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 왜 추신수 이런 이름 같은 거 봤을 때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적습니까? CH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영어 발음하고 똑같죠. 요거 오타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나 이거 못 봤어. 제가 이거를 제가 손으로 다시 한글화하느라고 타이핑을 한 건데 원래 제 인쇄 교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내용을 바꿔야 돼가지고 손으로 적으면서 이 부분 수정을 못했습니다. 자, CH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히읗 같은 경우는요. 니은은 뭡니까? 요거 N. 리을은 2가지네요. 그렇죠? R과 L. 미음은 뭐예요? M. 그리고 이 이응은 당연히 실제 음운, 즉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응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영어 발음 기호에서도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이렇게 나오나?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NG 이렇게 적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영어는 제 전공이 아니니까요. 예, 그 다음에 히읗은 뭡니까? H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표 나왔을 때 대응시키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모음이 조금 까다로웠었어요. 암기하기.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음에 반모음 뭐가 결합된 거겠어요? 이가 결합되면 이하에서 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 모음에 반모음 W, 즉 오나 우 같은 게 포함되면 와나 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줄만 잘 잡으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아는 뭐로 적습니까? A. 어는 뭐예요? EO. 그 다음에 N은 AE. 이 N은 뭡니까? E. O는 어떻게 적어요? O. 그 다음에 U는 U. 그 다음에 E는 I 이렇게 적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잘 연상이 안 되는 게 어를 EO로 적는다는 거. 이거 잘 연상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오 알파벳 오가 두 번 연속해서 이어질 때 뭐로 발음합니까? 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우를 오로 적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수도 서울 로마자로 적으면 어떻게 적습니까? SEOUL 서 뭐예요? 어가 이오 그 다음에 울 했을 때 뭡니까? 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거 연상하시면 뭐 이런 것들 매칭하는 거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첫째 줄에 반모음 이가 결합한 거니까 로마자로는 Y로 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야는 어떻게 돼요? YA 여는 YEO 얘는요 YAE 이 얘는요 YE 이 요는요 YO 그죠? EU는 YU 여기까지는 되게 연상 잘 돼요. 그죠? 첫 줄만 잡으면 근데 의가 또 금방 연상이 안 돼요. 의는 뭐로 적습니까? EU 그죠? 아 요거 그죠? 좀 애매하기는 하죠. 일단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뭐 물론 우리가 왜 이렇게 정했냐라고 따질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보통 영어권 화자들은 이렇게 쓰면은 EU를 뭐로 발음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유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유럽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EU로 적기로 한 겁니다. 의를 그죠? 어차피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 어문 규정이지 뭐 영어 어문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을지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을지로 예, 을 이렇게 되는 거죠. EU가 그러니까 을 그다음에 지 로 이렇게 적게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길 물어볼 때 율지로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는 이유로 표기하면 뭐라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거니까 그죠? 정확히 을이라고 읽을 때까지 그런데 없다고 답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한국에 왔으면 그 정도는 익히고 와야지. 로마자 표기법 그죠? 어쨌든 현실 발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라 이 양키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OECD 10위권 안에 한국의 저력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죠? 로마자 표기법을 볼 때마다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대로 해 이 새끼들아 이 양키놈들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와는 자 미국에 대한 반감 없습니다. 관세 문제 이런 거하고 별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죠? 미친놈들 아닙니까? 3,500억 달러? 아씨. 외환 구육 하기는 뭐 잘 하겠죠. 정치권에서.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 할 일 잘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와는 어떻게 갑니까? W로 적으니까 뭐예요? WA. 원은요. WO. 그죠? 자, 요거 이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W. 근데 이것도 왠지 E5의 W 이유가 아니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 왜 우리나라 지폐에 뭐 1,000원, 10,000원, 5만 원 했을 때 어떻게 적혀 있나요? WON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연상하기는 편할 겁니다. 그죠? 이 외는 어떻게 가요? WAE. 이 외는 어떻게 갑니까? W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영어 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WE는 외라는 발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모음 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요? OE. 이게 금방 연상이 안 되죠. 그죠? 요거.
OE. 근데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O 뭡니까? E.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WI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그냥 표 남아있는 거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습니까? UI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금방 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이제 암기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다만 3번의 표기상의 여러 유의점과 이 표가 나와 있을 때 보통 시험에 나오면 문제화 되는 것과 관련된 발음만 딱 몇 개 집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가 나왔을 때 규정 적용해서 정확한 표기, 정확하지 않은 표기 짝지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다만 단어의 발음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문법 시험 같은 거 보면 이미 이제 의문이나 발음법이 공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가볍게 보죠. 하나씩만 얘 확인할게요. 얘는요. 자, 3번의 표기상의 유의점 보면 1번에 지명이나 인명 표기할 때는요. 그죠? 이런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뭐로 적는다? 대문자로 적는다. 제가 방금 서울 적을 때도 S를 뭐로 적었어요? 대문자로 적었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에 두 가지,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죠? 대응되는 로마자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역, 디귿, 비읍하고요. 리을 이렇게 있었는데 2번 보면 자, 모음 앞에서는 각각 뭐로 적어요? G, D, B로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우리 오른쪽에 짝지었던 뭡니까? K, T, P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나씩만 볼게요. 자, 배감 같은 경우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표기 따라 적는 거예요? 발음 따라 적는 거예요? 발음 따라 적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밑줄까지 쳤었어요. 그죠?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그러면 배감이라는 발음 따라 적었을 때 지금 이 비읍이 뭐 앞에 와요? 모음 앞에 오기 때문에 P가 아니라 뭐로 적습니까? B로 적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감 했을 때도 발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기억이 뭐 앞에 왔어요?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K가 아니라 뭐로 적어요? G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호법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그죠? 지금 보면 발음 따라 적는 거죠. 물론 얘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기는 해요. 근데 발음 봤더니 호법 했을 때 얘 초점 맞춰서 보죠. 이 비읍은 단어 맨 끝에, 단어 맨 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말이 단어 맨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는 각각 뭐로 적어요? K, T, P 이렇게 적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로 적었어요? P 이렇게 적어주게 된 거죠. 그죠?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3번도 규정하고 연결해서 얘만 분석해 볼게요. 자,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고요. 단 리을이 연속해서 이어질 때는 뭐로 적는다? L로 적는다. 자, 이를테면 설악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죠. 뭐 봐야 돼요? 발음 봐야 돼요. 그죠? 봤더니만은 설악이라고 했을 때 리을이 지금 뭐 앞에 오나요? 모음 앞에 오니까 뭐로 적었어요? R로 적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실 같은 경우에 발음 봤더니 리을이 지금 단어의 끝, 말에 왔기 때문에 뭐로 적고 있어요? L로 적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설마 대관령이라고 발음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발음해요? 대관령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 봤더니 종성과 초성에서 뭐가 연속해서 나타나요? 리을이 나타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받침과 초성에서 연속해서 나타날 때는 뭐로 적는다? L로 적는다 해가지고요. 규정과 실제 사례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죠. 한번 보시고요. 4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4번 보면 의의 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표준 발음법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을 합니다. 이로만 발음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는 그 규칙을 적용하면 히라고 발음이 되니까 이거 뭐로 적어야 돼요? 이는 표 보셔도 돼요. 뭐로요? I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의인 것은 이로 발음될지라도 항상 뭐로 적어준다? UI로 적어준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 히를 그냥 HI로 적어버리게 되면
원래는 이중모음 의가 붙었는데 이로 발음하는 건지 원래 이 이름 자체가 히인지 헷갈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물론 규정을 둔 이유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한국어도 장단음 잘 구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배우 중에 장단음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대표적인 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순재님. 그죠? 이분은 그 평상시에 연기하실 때 장단음 사전까지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뭐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도 TV에서 무슨 연애 프로그램 스쳐가다 본 건데 박찬욱 감독이란 분이 이렇게 배우들 연기 지도할 때 촬영하면서 그 단어는 장음이어서 길게 발음해야 된 데까지 지적을 한대요. 그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어도 가만히 들어보면 장단음을 잘 맞춰서 발음하면 상당히 리드미컬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길이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문맥 따라 그냥 다 이해는 하는 거죠. 그죠? 아우, 눈 아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사람의 신체 부위 눈을 생각하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데 로마자 표기법에 장모음, 단모음 정확히 표기하자 그러면 그죠?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네, 6번은 잘 보세요. 자음동화, 구개음화, 자음 축약이 일어나면 그 음음전동 일어난 대로 적는다는 건데 결국 이거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적는다는 게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백마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해도치 이렇게 구개음에 일어나니까 그죠? JI 그다음에 노타 같은 경우에 자음 축약 일어나는 거에서 타 뭐로 적어요? TA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규정이 시험에 나올 때 이런 예외적인 게 잘 나오거든요. 단 체연에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에는 히읗을 뭐한다? 밝혀 적는다. 그럼 이런 거죠. 원래 이 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무코라고 발음이 되기는 하죠. 그러면 발음 따라 적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적어야 돼요? MUKO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무코 자체가 명사로 체연이고요. 체연에서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히읗이 나올 때는 얘를 명확하게 뭐로 밝혀 적어주라는 거예요. HO로 밝혀 적어주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광희문처럼 얘를 발음대로만 적게 되면 원래는 혼데 발음이 무코로 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 이름이 무코여서 MUKO로 적는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체연에 한해서 그죠? 체연에 한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자, 요 규정이 설명으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렵지는 않죠. 지편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시면요. 된소리 대기. 아까 외리어 표기법에서도 웬만하면 뭐로 적는 거 피한다고 했어요. 된소리로 적는 거 피한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서도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죠? 뭐로 발음돼요? 된소리로 꾸라고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얘는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로 적습니까? GU 표기대로 그냥 구 해가지고요. GU로 적게 되는 거고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죠? 그 예전에 그 수능학원 초창기 때 학원이 압구정에만 2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만졌어요. 만졌을 때인데 막 거기 좀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거리 다니다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조각 미인 같은 데 많이 지나가는데 놀랐던 게 뭐냐면 지나가면 제가 막 따라가면서 보지는 않지만 제 치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 어차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쁜 분이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던 게 좀 가다가 비슷한 분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야?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따라서 좀 예쁘다라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분들을 길 가면서 계속 마주치니까 무슨 도플갱어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처럼 그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예, 사람은 그 성품과 언변과 그죠? 어떤 그 수준, 이 수준이라는 게 막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박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언어와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진짜 빛나게 하는 거죠. 그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쁘고 잘생겨 봐야 몇 개월 간다고 해요. 3개월. 그죠? 사람이 착하면 얼마? 3년. 현명한 사람 만나면 몇 년가요? 30년. 그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 틀린 게 없죠. 물론 돈 많은 사람 만나면 3대.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현명한 사람보다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 돈 많은 사람, 3대가 행복해요. 물론 이제 어른들 말씀에 원래 있던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말 속에 삐딱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덧붙였을 뿐인 거예요. 이건 원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하고 천박하지 않은 품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좋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거, 입으로 맛봤을 때 맛있는 거 순간이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만날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천박함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제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저 역시 천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는 편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칭찬해 드린 건데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 품이 있는 분들만 모여있고 칭찬해 드렸는데 뭐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까? 맞는 얘기 원래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설명 보세요.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은 뭐로요? 된소리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볶음밥 같은 경우에 발음 보면 지금 된소리 뭐가 나타납니까? 쌍기역이 나타나는데 얘는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복 자체의 종성, 받침이 뭐예요? 쌍기역, 된소리인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은 표기에 반영해서 끝맺을 때 이거 뭐로 표기하고 있어요? KK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뭐 이런 거죠. 행정구역 단위 같은 것도요. 그 발음에 따라서 각각 쓰는데 다만 행정구역 단위는 그 앞에 뭘 넣습니까? 붙임표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죠?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라고 했을 때 여기서 행정구역 단위가 뭐예요? 시고 시의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SI인데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앞에 뭐 넣어요? 붙임표 넣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이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상당히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이제 알 수 있죠. J 그 다음에 E O 뭐예요? NG 그죠? 정 그 다음에 선 뭡니까? S E O N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문서 다룰 때 로마자 쓸 일이 있을 텐데 정선 같은 경우에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선이에는 뭡니까? 중이에요, 중.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딱딱한 규정만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규범에 맞지는 않더라도요.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다면 그냥 허용을 해주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왜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인데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적는데 원래 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얘는 무슨 발음 적은 거예요? 삼숭이에요. 삼숭. 그죠?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숭전자. 우리나라 자동차. 예. 이렇게 적는데. 그죠? 근데 원래는 이거 뭘 나타낸 거예요? 튠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제 대학 동기가 현대자동차 회장 비서실에 있는데 걔도 이사예요. 이제 이사인데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만나면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잖아요, 친구들. 근데 맨날 제가 우리 휴다이 왔냐고. 그죠? 이렇게 놀리면은 처음에는 걔도 같이 웃고 말았는데 매번 제가 그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걔 일한 지 오래됐으니까 술 마시고 제가 또 놀리나고 야, 휴다이 이제 집에 가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자꾸 휴다이라고 하지 말라고. 나 굉장히 우리 회사에 프라이드 갖고 있고 막 그러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겁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래 미안해 한 다음에 집에 갈 때 다시 휴다이 잘 가라고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내가 알 게 뭐야? 나는 국어 선생인데. 그죠? 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짓궂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들 표정이 너 그렇게 마무리할 줄 알았다. 그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또 그렇게 부르면서 부릴 줄 알았다고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국문과 나와가지고 비서실에서 이사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남의 인생이니까 별로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규정들 보면서 알면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대응되는 로마자는 표로 주니까 이 발음들이 맞는가 틀린가는 잡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1번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선능이 아니에요. 뭐라고 발음하죠? 설능이죠. 우리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비음화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맞는 표준 발음은 선능이 아니라 설능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그러면 SEO 우리 리을이 연달아 나타날 때는 LL로 적습니다. 그래서 SEO 뭡니까? LL 그 다음에 EUNG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려울 같은 경우에 발음은 맞아요. 그죠? 얘는 왜 그러냐면은 니은 첨가 앞말 하기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 배웠었는데 그거 규정 나올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니은 첨가되고 니은 첨가되면 이 니은 때문에 기억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 발음이 학려울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학려울이라는 발음 따라서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저거 맞습니다. 딱 대응시켜서 보면 맞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 지금 똥은요. 어감이 안 좋네요. 자, 지금 이 똥은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된소리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규정에 따르면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똥이라고 발음되지만 그죠? 뭐로 적어야 돼요? DONG. 그리고 실제로 쌍디귿 적을 때 DD가 아니라 뭐로 적어야 돼요? TT로 적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지편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발음은 맞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좀 전에 우리가 묵호에서 봤던 것처럼 체언일 때 기역, 디귿, 비읍 다음에 히읗은 밝혀 적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체언이고요. 명사고 비읍 다음에 히읗이 나왔기 때문에 현이라고 했을 때 뭐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H 적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은요. 바뀐 출제 기조 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언어 문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학교 문법, 모의고사 문제 봤을 때 이 범주도 아예 안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너무 길게는 말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 이 정도로 한번 정도는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42부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거든요. 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좀 쉬는 시간 좀 일찍 가지고 다음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겠습니다. 그죠? 15분 쉬지 마시고 10분만 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예, 다음 시간 좀 길게 할 거니까 예, 좀 쉬고 오시죠.